신미아는 외정시대에 일본에서 건너온 어휘입니다. 아름다움을 살펴볼 줄 아는 안목이 신미안입니다. 강아지 찾는 광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한자어가 후사입니다. 후사의 한자는 두터울 후 살해할 사입니다. 후하게 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글 세대들 중에는 후사를 나중에 살해한다는 의미로 오해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손주는 손자를 잘못 발음한 어휘입니다. 손주의 사투리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어사전에는 엉뚱하게 손자와 손녀를 함께 아울러 부르는 말이라고 손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니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얘가 우리 손주야 하면 손자의 뜻입니다. 이번에 손주 며느리 얻었어 하면 손자 며느리라는 뜻입니다. 손주 사위라고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손녀 사위를 지칭합니다. 손주라는 말이 시중에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쓰이다 보니 국어 당국에서도 현실을 인정하여 손자와 손녀를 함께 의미하는 표준어로 정한 것입니다. 종주권이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외교, 국방 및 내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지칭합니다. 한자는 마루 종 주인주 권세 권자입니다. 지붕 꼭대기를 마루라고 하는데 가장 높다는 의미입니다. 종주권은 조선시대 때 조선과 중국의 관계가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조선은 사실상 독립국이 아니었고 중국의 일개 제후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대소사를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수시로 중국 황제에게 문안 인사를 올려야만 하는 신세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당시 지배층인 사대부들은 조선이 중국의 제후국이라는 사실을 더할 수 없는 영예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35년은 치욕으로 여기면서도 중국이 종주권을 행사하여 중국의 일부로서 살아온 조선시대 519년에는 무감각합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이런 사실을 일부러 회피하여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역사든 자랑스러운 역사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를 정확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여간 내기가 아니다라고 할 때의 여간도 우리말 속 한자어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어휘입니다. 여간의 한자는 가트려 방패간입니다. 여간은 관용적으로 보통 예사의 뜻으로 쓰입니다. 여간 내기가 아니다라고 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지독하다 혹은 능력이 뛰어나다의 의미가 됩니다. 금지옥엽은 TV 드라마의 상용 어휘입니다. 드라마용 사자성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자주 듣게 됩니다. 흔히 금지옥엽으로 키운 내 딸이라는 말이 굳어진 표현처럼 쓰입니다. 애지중지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금이야 옥이야 키운 자식이라는 말도 금지옥엽에서 나왔습니다. 쇠금 가지지는 금으로 만든 가지입니다. 구슬 옥이렵은 옥으로 만든 이파리입니다. 금가지와 옥잎에 비유해서 귀한 자손을 금지옥엽이라고 합니다. 왕정시대에는 왕의 일족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말 속 한자 중에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만두와 교자가 있습니다. 만두와 교자는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헷갈립니다. 온라인상에도 만두와 교자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이 많습니다. 만두의 한자는 만두만 머리 두자입니다. 교자의 한자는 떡교 아들 자입니다. 만두는 중동 지방에서 만들어져 중국에 전래됐고 중국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했습니다. 만두를 중국과 일본에서는 교자라고 합니다. 한국식 만두는 두툼하고 둥근 모양인데 비해 일본식 만두는 얇고 반달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그란 건 만두고 반달형의 납작한 거는 교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두와 교자는 같은 말입니다. 냉동만두 회사에서도 만두와 교자를 아무런 원칙도 없이 혼용하고 있어서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만두 회사의 입장에서도 이제 만두가 국제적인 주요 수출품이 되다 보니 일본과 중국에서 쓰는 교자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만두를 지칭하는 단어가 서너 개 있지만 역시 만두를 대표하는 단어는 교자입니다. 그리고 정작 중국에서의 만두는 안고 없는 심심한 찐빵을 말합니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교자라고 정확히 전달되었는데 왜 한국에서만 엉뚱하게 교자가 아니고 만두인지 의문이 듭니다. 심심한 찐빵인 만두와 고기, 야채 넣은 교자는 겉모습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럼에도 사신을 따라온 역관은 이를 같은 종류로 인식하여 교자를 만두라고 잘못 전달한 듯 합니다. 조선 촌동네에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중국에 갔으니 그 화려한 모습의 역관들도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통역을 한 모양입니다. 불초소자는 옛날 부모님에게 올리는 편지 말미에 필수로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불초의 한자는 안일불 닮을 초입니다. 자식으로서 훌륭한 부모님을 닮지 않았음을 자책하는 뜻입니다. 스승으로 삼고 싶은 인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그의 저수를 통해 가르침을 받는 것을 사숙이라고 합니다. 사숙의 한자는 사사로울 사입니다. 홀로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맑을 숙자입니다. 사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홀로 사모하면서 책을 통해 간접적인 가르침을 받는 것이 사숙입니다.
사숙은 맹자의 공자 사숙이 가장 유명합니다. 맹자는 공자를 평생 흠모하며 마음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증자이고 증자의 제자가 자사이며 맹자는 그 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공자의 학맥을 잇기는 했지만 시대가 달라서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생에 걸친 공자 사숙을 통해 차타가 공인하는 공자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유교의 별칭을 공맹의 도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요즘은 스승으로 삼고 싶은 인물이 단 한 명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상이 어떤 인물을 선정하고 사숙해보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타산적이다 라고 할 때의 타산이란 말 검토합니다. 타산적이다는 계산적이다와 동의어입니다. 타산은 이에 타산의 준말입니다. 타산의 원래 뜻은 계산하기 위해 주판화를 튕겨본다는 뜻입니다. 타산의 한자는 계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칠타자와 새말산자입니다. 새말산자는 추판이나 주산, 산까지를 의미합니다. 주산은 추판과 동의어입니다. 옛날 1970년대 이전까지 주산학원이 지금의 컴퓨터 학원보다 많았습니다. 주판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을 주판학원이라고 하지 않고 주산학원이라고 했습니다. 타산은 주산이나 산까지를 가지고 계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뜻은 없어지고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헤아려 본다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